연합군이 평원의 거대한 진영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전장을 만들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협곡에서의 첫 충돌은 연합군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동시에 하나의 방향도 제시했다. 여포가 강한 이유는 단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싸움이 벌어지는 자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만들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연합군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그 자리를 빼앗는 것, 그리고 여포가 자기 힘을 가장 잘 쓰는 방식대로 싸우게 두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일이었다. 그런데 전장은 바뀌었어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협곡에서 물러났던 기억은 병사들의 가슴에 조용히 남아 있었고, 여포라는 이름은 전투가 없는 시간에도 그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연합군의 장수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평원에 진영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병사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애썼다. 식량을 더 나누어 주고 훈련을 더 자주 시키고 밤마다 횃불을 밝게 피워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인상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었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불빛으로만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은 반드시 한 번의 승리로 깨져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쪽 먼지 속에서 하나의 붉은 점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먼지와 햇빛이 만들어 낸 착시처럼 보였지만 점은 점점 커졌다. 붉은 점이 붉은 불꽃처럼 흔들리며 다가오자 연합군의 막루 위에 서 있던 병사가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로 외쳤다. 기병 하나가 다가옵니다. 아니, 둘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빠릅니다. 곧이어 성책 위로 웅성거림이 번졌다.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창을 세우며 서로를 밀치듯 자리를 잡았다. 마치 눈앞에 적이 수천 명인 것처럼 움직였지만 사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한 기병뿐이었다. 그리고 그 한 기병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적토마의 붉은 털, 말의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강한 근육,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남자의 검고 붉은 갑옷과 긴 깃털 장식, 무엇보다 길게 뻗은 무기의 그림자가 바닥을 가르며 흔들리고 있었다. 여포가 연합군 진영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성책 바깥을 크게 한 바퀴 돌며 일부러 말발굽 소리를 과장되게 울렸다. 마치 너희는 안에서 떨고 있으나 나는 밖에서 자유롭다는 말을 몸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방천화 극이 바람을 가를 때마다 쇠가 울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연합군의 가슴속 두려움을 긁어내는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여포는 성책에서 활을 겨누는 병사들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는 그들이 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포의 말은 빠르고 여포는 혼자이며 연합군의 지휘부는 아직 지금 당장 전면전을 원치 않았다. 게다가 여포를 화살로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여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여유로웠다. 여포. 수천 명이 모여도 문 뒤에 숨어 있느냐. 그 많은 깃발을 세우고도 밖으로 나와 내 눈을 마주할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 한마디가 성책 위에서 끓고 있던 피를 확 뒤집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고 장수들의 천막 쪽에서도 분노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장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창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장비. 형님, 저 자가 우리 진영 앞까지 와서 짓거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 자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관우는 장비의 팔을 단단히 잡아당겨 멈춰 세웠다. 관우, 지금 나가면 내 분노가 여포의 웃음거리가 된다. 여포는 우리가 뛰쳐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면 우리가 준비한 평원 전장의 의미가 사라진다. 장비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다. 장비.
그럼 언제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지금 참으면 내일은 더 크게 웃을 놈입니다. 유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었다. 유비, 참는 것과 숨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이길 자리를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내 말도 맞다. 여포의 도발을 이대로 두면 병사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그러니 오늘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무렵 원소의 본진에서는 이미 비상회의가 열렸다. 원소와 원술은 상좌에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각 부대의 장수들이 도열에 앉아 있었다. 말끝과 눈빛이 살얼음처럼 날카롭게 오갔다. 원술, 당장 나가서 여포를 베어야 한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군 전체가 겁쟁이 취급을 받고 있다. 공손찬, 전장에선 체면보다 승리가 중요하다. 여포는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온 것이다. 우리가 흥분에 뛰쳐나가면 그가 준비한 함정에 들어가는 꼴이다. 원술, 그럼 언제까지 입만 놀릴 거냐? 여포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진영을 돌면 병사들이 먼저 도망칠 것이다. 그때 조조가 느리게 입을 열었다. 조조, 여포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한 한 사람이 나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꺾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우리는 두 번째를 택해야 한다. 원소, 지금 당장 그 조건을 꺾을 방법이 있소. 여포는 저 말 위에서 신처럼 움직인다. 조조, 그렇다면 그 말에서 내리게 만들면 된다. 여포는 지금 결투를 원한다. 그가 원하는 결투는 자신의 기세를 모두가 보게 하는 결투다. 그 기세를 꺾으려면 우리가 그 결투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 원술이 비웃듯 말했다. 원술, 규칙을 바꾼다. 전투의 규칙이 어디 있소? 조조는 원술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다. 조조, 여포가 원하는 것은 하나가 천을 누르는 그림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면 된다. 우리 진영 앞에서 그를 한번 잡아두고 그가 빠져나갈 길을 단숨에 좁히고 그가 자랑하는 속도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원소는 조조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그 말을 실행할 사람이 문제였다. 여포를 잡아두려면 누군가가 먼저 나가서 그와 창끝을 맞대야 했다. 그 누군가는 여포의 처질격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포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했다.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나서고 싶지 않은 정적이었다. 그 정적을 깨고 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맨 끝자리에 있었고 관우와 장비는 뒤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유비,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원술이 비웃었다. 원술, 그대의 군세가 얼마나 되길래 여포가 한 번 돌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유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유비, 군세로 여포를 잡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포의 도발은 병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여포의 눈을 마주보고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원소는 유비를 유심히 보았다. 작은 군세의 장수가 아니라 작아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 거기 있었다. 원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왜냐하면 연합군은 커 보이지만 속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짐을 잇는 것은 거창한 군세가 아니라 누군가의 본보기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원소, 족소,
하지만 무모하게 나서지는 마시오. 유비공의 역할은 여포를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사기를 붙들어 매는 것이오. 유비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유비,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자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는 병사들을 크게 모으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정예만 골라 말에 올렸다. 여포는 결투를 보러 왔다. 그러면 우리도 결투처럼 보이되 결투의 규칙은 우리가 정한다. 유비는 말 위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장비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장비, 형님, 오늘은 꼭 저 자의 웃는 얼굴을 찢어 놓겠습니다. 관우는 낮게 말했다. 관우, 분노는 칼을 무겁게 만든다. 무거운 칼은 느려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여포의 목이라면 너부터 가벼워져야 한다. 유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유비, 오늘 우리는 여포를 뵈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군의 마음을 살리러 나간다. 우리가 서 있으면 병사들은 숨을 쉰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병사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무너지지 말자. 그 말과 함께 유비는 말머리를 돌려 진영의 문을 향해 나아갔다. 성책 위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다. 저 초라한 군세의 장수가 여포 앞에 나간다. 미쳤나? 아니다. 저건 용기다. 이런 말들이 뒤섞였다. 성문이 열리고 유비와 관우, 장비가 바깥으로 나아갔다. 평원 위로 바람이 크게 불었다. 먼지가 일었고 깃발들이 더욱 거칠게 흔들렸다. 여포는 그들이 나오자마자 웃음을 더 크게 지었다. 여포, 드디어 나오는군. 너희 중 누가 먼저 죽고 싶은가? 유비는 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여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비, 여포, 내가 강한 것은 안다. 그러나 강함이 곧 옳음은 아니다. 너는 지금 한 사람의 무력으로 천하를 누르려 한다. 그 힘이 언젠가 너 자신을 삼킬 것이다. 여포는 웃으며 방천화극을 한번 허공에 휘둘렀다. 여포, 옳고 그름이 밥을 먹여주나. 힘이 밥을 먹여준다. 내가 가진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너희는 그저 내 창 끝에 지나가는 먼지다. 장비가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순간 유비가 손을 들어 막았다. 유비는 아직 시간을 끌어야 했다. 여포의 기세를 끊기 위해서는 여포가 먼저 흥분에 달려들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가 먼저 달려들면 그 순간부터 전장은 여포의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잘못된 순간이 된다. 유비는 말고삐를 조금만 당겨 전열을 유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유비, 내가 진정 강하다면 우리 뒤에 있는 수만 명의 병사 앞에서 단지 도발만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보여라. 여포의 눈빛이 잠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여포는 도발로 상대가 흥분해 나와 날뛰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장수는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포에게 진짜로 해보라고 되받아쳤다. 그것은 여포의 자존심을 긁는 말이었다. 여포, 좋다. 그럼 보여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포는 적토마의 옆구리를 차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말발굽이 땅을 찢는 소리가 났고 방천화극의 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 순간 유비는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지금이다. 유비는 곧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관우와 장비에게 아주 짧게 외쳤다. 유비, 지금. 관우와 장비는 동시에 말머리를 틀어 여포의 좌우를 향해 벌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결투의 형세가 아니었다.
여포를 가운데에 세우는 형세였다. 그리고 성책 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연합군의 활잡이들이 여포가 달려드는 순간에 맞춰 여포의 말의 진행 방향을 방해할 수 있는 지점으로 화살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속도였다. 속도가 꺾이면 그에게도 선택지는 줄어든다. 그러나 여포는 여포였다. 그는 화살이 날아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말머리를 번개처럼 꺾었다. 방천화극을 휘둘러 앞에서 날아오던 화살 몇 개를 튕겨냈고 동시에 관우가 벌어진 방향을 향해 몸을 틀어 창끝을 겨누었다. 관우는 그 순간 여포의 움직임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자는 사람의 반응 속도가 아니다. 그러나 관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칼끝을 세우며 여포의 궤적을 읽으려 했다. 장비는 이빨을 꽉 깨물고 여포가 자신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장면을 성책 위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도발만 하던 여포가 이제는 진짜로 연합군 앞에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칼끝을 맞이하는 것은 이름 없는 작은 장수가 아니라 유비와 그의 두 형제였다. 이 순간 연합군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가 숨기만 하는 군대가 아니다. 누군가 나갔다. 여포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여포의 창끝이 어디를 향할지, 관우와 장비가 그 창끝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유비가 이 전장을 결투가 아니라 연합군의 첫 승리로 바꿀 수 있을지, 모든 것은 다음 순간에 달려 있었다. 여포가 적토마의 고삐를 세게 잡아당기며 전면으로 달려들었을 때 평원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연합군 진영을 가득 채우던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수만 명의 숨소리가 동시에 멎은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모든 시선이 한 지점으로 쏠렸고 그 지점에는 여포와 그를 맞이하는 세 사람이 있었다. 유비는 말 위에서 몸을 낮추며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다. 그는 여포의 창끝만 보지 않았다. 여포의 어깨 움직임, 말의 귀가 향하는 방향, 고삐를 잡은 손의 힘까지 모두 눈에 담았다. 싸움은 무기가 아니라 순간의 선택으로 갈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관우는 여포의 좌측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그는 속도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말의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여포가 어느 쪽을 먼저 노릴지 읽으려 했다. 긴 수염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여포의 창이 가장 위협적인 각도로 내려오는 순간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그려보고 있었다. 장비는 반대편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머리를 세웠다. 그의 몸은 전투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팽팽히 긴장되어 있었고 창을 쥔 손에는 힘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여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 분노는 무작정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폭발시키기 위해 눌러 담은 분노였다. 여포는 세 사람의 배치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웃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이 셋은 달랐다. 단순히 숫자가 셋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움직임의 질서가 있었고 서로의 거리를 계산하며 전장을 좁혀오고 있었다. 여포. 셋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포는 적토마를 몰아 관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침착해 보이는 상대를 먼저 꺾겠다는 판단이었다. 방천화극이 큰 궤적을 그리며 내려왔다. 그 힘은 단순히 무기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의 속도와 여포의 전신 회전이 모두 실린 일격이었다. 관우는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았다.
그는 청룡원 얼도를 비스듬히 세워 방천화극의 날을 흘려보냈다. 쇠붙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고 관우의 팔을 타고 강한 충격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관우, 지금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비가 반대편에서 돌진했다. 그의 말은 낮게 울부짖으며 땅을 박찼고 장비의 창은 여포의 허리를 향해 곧게 뻗었다. 여포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창을 피했지만 그 찰나에 적토마의 속도가 꺾였다. 바로 그 순간을 유비가 놓치지 않았다. 유비는 두 자루의 검을 낮게 들고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여포를 배려하지 않았다. 여포의 말과 사람 사이의 간격, 즉 여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을 흔들려 했다. 그의 검은 여포의 무기를 향하지 않고 여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위치로 들어갔다. 여포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셋은 각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며 여포의 선택지를 줄이고 있었다. 여포는 적토마를 세게 몰아 한 번 더 크게 원을 그리며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우가 길을 막았다. 관우는 말머리를 정확히 여포의 진행 방향에 세우며 여포가 가장 싫어할 각도를 만들어냈다. 관우, 이 길은 비어 있지 않다. 여포는 짧게 웃으며 방천화극을 다시 들어 올렸다. 그는 관우를 밀어내고 돌파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비의 창이 여포의 무기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장비의 힘은 거칠었고 그 거침은 여포의 예상보다 컸다. 장비, 여기서 도망치지는 못한다. 두 무기가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장비는 온몸의 힘을 창에 실었고 여포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잠시 중심을 낮춰야 했다. 바로 그 찰나 유비의 검이 다시 여포의 시야로 들어왔다. 유비, 지금은 내가 선택할 차례다. 싸움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끌려들 것인가. 여포는 이 말에 순간적으로 분노했다. 그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을 싫어했다. 여포에게 선택이란 항상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는 방천화극을 크게 휘둘러 세 사람을 한꺼번에 밀어내려 했다. 그 힘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관우와 장비는 말 위에서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세 사람은 흩어지지 않았다. 유비가 뒤로 물러나며 간격을 유지했고 관우는 다시 측면을 잡았으며 장비는 이를 악물고 여포의 정면을 붙들었다. 전장은 이제 한 사람의 힘으로 지배되는 공간이 아니었다. 셋이 만들어 낸 압박이 서서히 여포를 감싸고 있었다. 성책 위의 병사들은 이 장면을 보며 숨을 삼켰다. 여포가 밀리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여포가 처음으로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포는 결국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포,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는 적토마의 고삐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방천화극을 크게 휘둘러 공간을 벌렸다. 관우와 장비가 동시에 접근하려 했지만 여포의 말은 이미 속도를 회복하고 있었다. 적토마는 다시 평원을 가르며 뒤로 물러났다. 여포는 멀어지면서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흥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여포, 다음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여포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유비는 말 위에서 크게 숨을 내쉬었다. 손에 쥔 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버텼다는 증거였다. 장비, 형님, 왜 잡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관우,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여포는 아직 모든 힘을 쓰지 않았다. 우리가 무리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무너졌을 것이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오늘의 싸움은 여포를 베는 싸움이 아니었다. 오늘의 싸움은 연합군이 여포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었다. 그 목적은 이렇다. 그들의 뒤에서 성책 위의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환호가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싸울 수 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병사들의 마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여포는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평원 위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이제 혼자 서 있지 않았다. 그 앞에는 세 개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여포는 연합군을 다시 보게 되었고, 연합군은 여포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비와 관우, 장비라는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여포가 먼지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평원 위의 공기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쇠붙이가 부딪히던 소리와 말발굽이 땅을 찢던 진동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고, 방금 전까지 숨을 참던 병사들의 가슴은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책 위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가 곧 서로 눈치를 보며 다시 억눌러졌다. 환호를 크게 내지르기에는 아직 이른 순간이었다. 여포는 물러났지만 쓰러진 것이 아니었고, 연합군은 버텼지만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가 진영 전체를 이전과 다른 군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유비는 말 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포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 그의 손끝이 떨렸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이 한순간이 수만 명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절대로 조급해하면 안 됐다. 결투가 끝난 뒤의 표정과 태도는 결투 중의 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장비는 여전히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다시 달려가고 싶어 했지만 관우는 말머리를 조금 옮겨 장비의 길을 가로막았다. 관우는 눈빛으로만 말했다. 이제는 참아야 할 때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창끝을 조금 내렸다. 유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책 위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얼굴이 빽빽하게 보였다. 어떤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고, 어떤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으며, 어떤 얼굴은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여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보았다. 완벽히 꺾이지는 않았지만, 완벽히 이기지도 못하는 상대, 그러면서도 분명히 빈틈이 있는 상대. 그 사실이 병사들의 마음에 작은 숨구멍을 만들었다. 숨구멍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싸울 수 있다. 유비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대신 또렷하고 길게 말해 성책 위까지 전달되도록 했다. 유비, 방금 본 것을 잊지 마라. 여포는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강한 적 앞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켰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두려움 대신 준비를 하자. 준비는 우리를 살리고 준비는 우리를 이긴다. 그 말이 끝나자 성책 위의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환호 같기도 했고 한숨 같기도 했으며 어떤 이에게는 울음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감정이 되었다. 살았다.
그리고 싸울 수 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성문 안으로 돌아오는 길. 병사들은 길 양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개를 깊게 숙이는 병사들이 있었고, 창을 들어 경의를 표하는 병사들이 있었으며, 주먹을 가슴에 대고 숨을 고르는 병사들도 있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대신 나갔다. 이 말은 곧바로 사기가 되었다. 사람은 배가 불러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싸운다. 그런데 결투가 만들어 낸 파문은 연합군 안에서만 번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파문은 바람처럼 서쪽으로도 흘러갔다. 여포는 적토마를 몰아 서량군 진영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열이 끓고 있었다. 자신이 세 사람에게 밀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물러난 것이 아니라 물러나야 할 때를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저 셋이 생각보다 다르다. 그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여포는 전투를 즐겼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순간의 쾌감을 좋아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쾌감이 중간에서 끊겼다. 그 끊김이 불쾌했다. 서량군 진영의 문이 열리고 여포가 들어오자 병사들은 일제히 환호하려 했다. 하지만 여포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손을 들어 그 환호를 막았다. 병사들은 입을 닫았다. 여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부하들은 순간 몸이 굳었다. 여포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지만 그 불은 즐거움이 아니라 분노와 계산이 섞인 불이었다. 이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이각, 장군, 연합군을 더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왔으니 끝까지 쫓아가면 큰 성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포는 말에서 내려 방천화극을 바닥에 세게 꽂았다. 흙이 튀었다. 여포, 내가 흥분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겠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느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낫다. 오늘은 놈들의 마음을 꺾으러 갔는데 오히려 놈들이 마음을 붙잡았다. 그게 더 신경 쓰인다. 곽사가 옆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곽사, 그렇다면 그 셋은 위험하다는 뜻입니까? 여포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날이 서 있었다. 여포, 위험하지 않으면 내가 왜 신경을 쓰겠느냐. 관우라는 자는 단단하고 장비라는 자는 미친 듯이 거칠며 유비라는 자는 가장 조용한데 가장 불편하다. 조용한 자는 남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게 전장에서 가장 귀찮다. 이 말은 서량군 장수들에게는 낯선 말이었다. 여포가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다. 그들은 오늘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연합군에도 여포의 창끝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은 동탁 진영에서도 하나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탁은 누각 아래 넓은 장막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여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웃으며 말했다. 동탁, 여포가 갔다 왔느냐? 연합군의 겁먹은 얼굴을 잔뜩 받겠구나. 내일쯤이면 놈들이 알아서 흩어질 것이다. 제후라는 것들은 다 그런 법이다. 모일 때는 큰 소리 치다가 피 한 번 보면 제일 먼저 서로를 의심하지. 그러나 여포는 동탁의 말에 바로 웃어주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동탁은 그 짧은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동탁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동탁, 왜 말이 없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여포는 동탁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여포, 연합군이 겁을 먹었다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들 가운데 셋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셋은 그냥 잡졸이 아닙니다. 동탁은 코웃음을 쳤다. 동탁, 셋,
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천하는 결국 군세로 움직인다. 여포. 군세는 움직이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군세도 움직입니다. 오늘 그 셋이 한 일은 연합군의 마음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동탁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는 여포가 단순히 싸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전쟁의 위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동탁은 그 위험을 싫어했다. 동탁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동탁, 여포, 내가 겁을 먹은 것이냐? 여포는 그 말에 눈빛이 차가워졌다. 여포, 겁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뿐입니다. 연합군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백성들이 더 괴로워지고 괴로워지면 소문이 퍼지고 소문이 퍼지면 더 많은 재후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연합군이 아니라 천하 전체가 우리를 향해 오는 꼴이 됩니다. 동탁은 술잔을 다시 들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웃었다. 동탁. 좋다. 그럼 내가 그 셋을 직접 빼어와라. 내일 당장.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여포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달랐다. 오늘의 결투에서 여포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싸움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느낌은 여포에게 불쾌했고 동시에 그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다. 여포, 명령이 떨어지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 셋을 잡으려면 전장을 골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여포가 내 손을 벗어나려 한다. 이 느낌은 동탁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였다. 그는 여포를 사랑해서 옆에 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포의 힘이 필요해서 옆에 두었다. 힘이 필요해서 둔 사람은 그 힘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의심이 생긴다. 이날 밤 동탁 진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그것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여포와 동탁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젠가 큰 소리로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한편 연합군 진영에서는 다른 종류의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원소는 유비를 불러들였다. 원소의 장막 안에는 원술도 있었고 양쪽에는 여러 장수들이 앉아 있었다. 원소와 원술은 상좌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장수들은 양쪽의 도열에 앉아 있었다. 유비는 맨 끝에 앉았고 관우와 장비는 그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자리 배치는 분명했다. 연합군은 아직도 서열로 움직인다. 원소는 유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원소, 오늘 그대가 나가준 덕분에 진영이 무너지지 않았소. 그 공은 내가 분명히 기억하겠소. 하지만 앞으로는 함부로 나서지 마시오. 연합군 전체의 움직임이 그대 한 사람의 용기로만 좌우되어서는 안 돼요. 원술이 옆에서 비웃듯 말했다. 원술, 맞는 말이오. 오늘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 다음에는 목숨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소. 장비가 이를 악물었지만 유비는 눈빛으로 장비를 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유비,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선 것은 용기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사들이 무너지면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살짝 웃었다. 그는 웃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조조. 오늘의 공은 단지 결투에서 버틴 공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공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값진 공이지요. 원소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조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았고, 동시에 그 말이 연합군 안에서 유비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원소는 그 균형을 관리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하게 말을 마무리했다. 원소, 조소,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겠소. 각 부대는 내일을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시오. 여포는 다시 올 것이고 다음에는 도발이 아니라 진짜 싸움이 될 것이오. 회의가 끝나고 유비가 밖으로 나왔을 때 관우와 장비가 따라 나왔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멀리서 횃불이 흔들리는 불빛이 진영을 붉게 물들였다. 장비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장비. 형님, 원술 저 사람은 입이 너무 더럽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갔는데 운이 좋았다니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유비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게 말하며 대답했다. 유비. 원술이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앞에 서야 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이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우리는 여포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지는 것이다. 관우가 낮게 말했다. 관우,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오늘로 끝이 아니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연합군 안에는 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그래. 앞으로는 여포의 창끝뿐 아니라 연합군 안의 눈빛도 함께 봐야 한다. 우리 셋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말과 칼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지켜야 한다. 여포가 물러난 뒤의 평원은 겉보기에는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을 고르는 고요였고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고요였다. 연합군 진영 곳곳에서는 병사들이 무기를 닫고 말의 발굽을 살피며 낮에 벌어진 결투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되뇌고 있었다. 여포가 물러났다. 이 말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힘을 얻었다. 그 말 속에는 승리의 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새로운 자각이 섞여 있었다. 원소는 본진의 높은 언덕 위에서 평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바람이 불 때마다 연합군의 깃발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그 마음까지 모두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연합군은 숫자로는 거대했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틈을 가장 먼저 파고들 수 있는 인물은 밖에 있는 동탁이 아니라 안에 있는 누군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조조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늘 그랬듯 큰 소리로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조조. 오늘 전장은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포가 물러났다고 해서 그가 물러난 이유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원소. 그대는 여포가 겁을 먹고 돌아갔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오? 조조. 겁을 먹은 자는 소리를 높입니다. 여포는 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것은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원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의 말은 늘 듣고 나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 불편함은 대부분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원소. 그렇다면 다음 수는 무엇이라 보오? 조조. 여포는 다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혼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도발이었지만 다음은 미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를 유도한 뒤 다른 방향에서 을 가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원소는 잠시 침묵했다. 원소.
그대 말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여포가 원하는 움직임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요? 조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병사들의 마음이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움직이되 여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조조는 평원을 가리켰다. 조조. 지금 이 평원은 넓고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여포는 속도로 이 평원을 가로지르며 전선을 흔들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도가 의미를 잃는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소. 속도가 의미를 잃는 지점이라. 조조. 말이 달릴 수 없는 곳, 혹은 달려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얕은 습지, 인위적으로 파낸 도랑, 보병이 밀집해 있는 구간. 여포는 넓은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넓은 공간 안에 좁은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에 원소의 눈빛이 바뀌었다. 원소. 그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말하는군. 조조. 전쟁에서 생각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은 상황이 허락할 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연합군의 진영에서는 조용하지만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진영 정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평원의 일부 구간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얕은 도랑을 파고 흙을 쌓아 작은 둔덕을 만들었다. 마차와 보급품은 특정 구역에 집중 배치되었고 보병부대는 넓게 흩어지는 대신 특정 구간에 밀집하도록 조정되었다. 유비의 부대에도 명령이 내려왔다. 전면에 나서지 말고 좌측 후방의 연결 지점을 맡을 것.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지만 조조의 눈에는 달랐다. 그곳은 전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자리이자 동시에 균열을 막을 수 있는 자리였다. 장비는 명령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다. 장비. 형님, 왜 또 뒤쪽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포를 막아냈는데 왜 가장 눈에 띄는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는 겁니까? 유비는 잠시 장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유비. 눈에 띄는 자리는 칭찬을 받지만 무너질 자리도 가장 먼저 된다. 우리는 오늘 칭찬을 받은 만큼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서야 한다. 그 책임은 조용한 자리에서 더 무겁다.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 후방이 무너지면 전면도 무너진다. 오늘은 창을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장비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형님과 관우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서량군 진영에서는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포는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분노 대신 차가운 집중이 깔려 있었다. 여포. 연합군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그들은 나를 평원에서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만든 전장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각이 물었다. 이각. 그렇다면 어디서 싸우시겠습니까? 여포. 우리가 고르는 곳은 하나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 그리고 동시에 가장 복잡한 곳. 곽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곽사. 그 말은 여포. 그들의 중앙이다. 중심이 흔들리면 가장 늦게 반응하는 곳은 항상 가장 크고 느린 덩어리다. 여포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여포. 내가 직접 중앙을 치지는 않는다. 중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틈에 다른 곳을 무너뜨린다. 연합군은 크다. 크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전장을 보는 눈에서 나온 것이었다. 서량군 장수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여포는 오늘의 결투로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는 사실을. 동탁은 그 소식을 들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동탁, 연합군이 함정을 판다고. 그깟 제후들이 무슨 수로. 여포는 동탁을 정면으로 보았다. 여포,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적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움직이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동탁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동탁, 그러니 더 세게 치면 된다. 내가 나서면 끝날 일이다. 여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내가 혼자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여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더 불쾌했다. 다시 연합군 진영으로 시선을 돌리면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횃불 아래에서 병사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고, 어떤 이는 칼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알고 있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도발이 아니라 진짜 싸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함께 낮은 언덕에 서서 평원을 바라보았다. 유비, 오늘은 칼이 아니라 땅이 싸움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내일은 피가 스며들지 모른다. 관우, 형님 땅이 싸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장비, 저는 땅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형님과 관우 형이 있는 쪽이면 됩니다. 유비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유비,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오늘 우리가 맡은 자리는 조용하지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다. 그러니 내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전장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유비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전쟁은 여포 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전장을 선택하는 자와 전장을 강요당하는 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연합군은 처음으로 전장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평원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밤새 타오르던 횃불도 하나둘 꺼져 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얕은 잠에 들었지만 그 잠은 깊지 않았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잠, 언제든 칼을 잡을 수 있는 잠이었다. 전쟁터에서의 잠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것이었다. 연합군의 진영은 전날보다 단단해 보였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땅의 높낮이가 달라져 있었고 병사들이 서 있는 간격도 미묘하게 조정되어 있었다. 일부 구간에는 얕은 도랑이 파여 있었고 흙을 쌓아 만든 둔덕이 자연스러운 지형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는 변화였다. 유비는 이른 새벽 관우와 장비와 함께 후방 연결 지점에 서 있었다. 그곳은 전장의 중심도 아니고 가장 앞선 자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충격이 전달되는 자리였다. 장비, 형님,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포가 오늘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유비,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여포는 어제의 싸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관우는 먼 평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관우, 이런 고요는 오래 가지 않는다. 고요가 길수록 처음 터지는 소리는 더 크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평원 너머에서 낮은 진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땅이 울리고 있었다. 말발굽이 동시에 땅을 치는 소리였다. 막루 위에 병사가 외쳤다. 서량군이다.
좌측에서 움직인다. 연합군의 진영에 즉각 긴장이 퍼졌다. 북소리가 울렸고 병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패를 들고 창을 세웠다. 예상대로 여포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택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쪽은 연합군의 병력이 상대적으로 얇게 배치된 곳이었고 빠르게 파고들면 전선을 흔들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여포의 계산은 그 지점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서량군의 선두 기병이 속도를 올리며 달려들었을 때 그들의 말발굽이 처음으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말들이 미끄러졌고 갑작스레 속도가 줄었다. 땅은 평평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얕은 도랑과 부드러운 흙이 섞여 있었다. 달리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여포는 즉시 눈치를 챘다. 여포, 멈추지 마라. 속도를 유지해라. 그러나 말은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앞줄의 기병 몇이 균형을 잃고 흐트러졌고 그 틈으로 연합군의 보병이 방패를 들고 밀려 나왔다. 방패는 벽처럼 이어졌고 창끝이 그 위로 빽빽하게 솟아올랐다. 그 순간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연합군 쪽에서였다. 유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말머리를 돌렸다. 유비, 지금이다. 관우와 장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관우는 말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측면으로 파고들었고 장비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정면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여포가 아닌 여포의 움직임. 여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여포는 방천화극을 휘둘러 앞을 막아내며 전열을 다시 세우려 했다. 그의 힘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몇몇 보병은 그의 일격에 튕겨나갔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던 점은 여포가 밀어내도 바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말이 방향을 틀 때마다 땅이 발목을 잡았다. 관우, 여기다. 관우의 말과 함께 연합군의 좌측 보병이 밀집해 들어왔다. 방패와 방패가 맞닿고 창과 창이 숲처럼 솟았다. 여포는 말 위에서 한 번 더 크게 창을 휘둘렀지만 그 창 끝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장비, 여포, 이번에는 내가 밀리는 차례다. 장비는 거칠게 돌진하며 여포의 정면을 붙들었다. 그의 힘은 거칠었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했다. 여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 여포의 시선과 움직임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유비는 가장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여포를 직접 베지 않았다. 대신 여포의 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잘라냈다. 말이 움직이려 하면 그 앞에는 방패가 있었고 측면에는 창이 있었다. 여포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명한 짜증이 떠올랐다. 여포, 이놈들 나를 가두려는 것이냐.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방천화극을 휘둘러 길을 열려 했다. 몇몇 병사가 쓰러졌고 피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길은 오래 열리지 않았다. 바로 그 틈을 다시 연합군이 메웠다. 전장은 점점 여포에게 불리한 모양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이각과 곽사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각, 장군,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곽사, 연합군이 우리를 끌어들였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전장은 자신이 원하는 전장이 아니라는 것을. 더 버티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여포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여포, 후퇴한다. 길을 열어라. 그의 명령과 함께 서량군의 나팔이 울렸다. 여포는 방천화극을 크게 휘둘러 마지막으로 공간을 벌리고 적토마의 고삐를 강하게 당겼다. 말은 힘겹게 방향을 틀었고 흙이 튀었다.
관우와 장비가 동시에 따라붙으려 했지만 유비가 손을 들어 멈췄다. 유비, 쫓지 마라. 오늘의 목적은 달성했다. 장비, 형님, 지금 잡을 수 있습니다. 유비, 지금 쫓으면 우리가 만든 전장을 버리고 여포의 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겼다. 이긴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 여포는 물러났지만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분명히 알았다. 혼자서는 이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여포는 먼지 속으로 빠져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연합군의 깃발이 여전히 서 있었고 무너지지 않았다. 그 광경은 여포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억지로 누르지 않은 환호였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무기를 들어 올렸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이제는 공허하지 않았다. 원소는 이 광경을 본진에서 지켜보며 낮게 말했다. 원소. 전장이 말을 들었다. 조조는 조용히 덧붙였다. 조조. 아니요. 전장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비는 먼지를 털며 말에서 내렸다. 그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유비. 오늘의 싸움은 칼로 이긴 싸움이 아니다. 땅을 잃고 서로를 믿고 욕심을 버려서 이긴 싸움이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포는 다시 와도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 조용함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긴 싸움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날 연합군은 처음으로 여포에게 후퇴라는 선택을 강요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한 승리였다. 여포는 더 이상 웃으며 도발할 수 없게 되었고 동탁의 진영에는 분명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편 5장은 연합군이 준비한 함정이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며 여포를 물러나게 만드는 순간을 그리며 마무리된다. 이제 다음 편, 5편에서는 여포의 패배 이후 동탁 진영 내부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새로운 인물과 배신의 기운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거야.